부산 공동어시장에서 2023년 힘찬 시작을 알리는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초매식입니다. 출산과 보육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지원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을 정리했습니다. 남구가 폐현수막을 수거해 태우지 않고 모래주머니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안을 냈습니다. 견본품을 소개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의 고독사 발생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일 새벽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한 해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어민들은 안전과 풍어를 빌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일 새벽 만선을 기원하며 어선이 새해 첫 출항에 나섭니다. 위판장에서는 첫 경매 소리가 우렁찹니다.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초매식이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초매식입니다. 한 해 안녕을 바라는 풍물놀이와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바라는 기원제도 이어졌습니다. 첫날 경매에서는 고등어와 삼치, 갈치 등 1,800여 톤이 21억 원에 위판됐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지난해 15만 톤 위판이 목표였지만 실적은 12만 톤에 그쳤습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조업 일수가 크게 줄었고 인력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등어가 너무 장기 잔잔한 것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새해는 우리 회원들 모두 해배 회원들 다 건강하고 모두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물량이 많이 쏟아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어획물 자동 선별기를 도입해 14만 톤, 2,8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3,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어획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희망차게 새해를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공동어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산인들의 염원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올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명품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조속히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10년을 넘게 지지부진했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1,729억 원을 투입, 2026년 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부터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출산과 보육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지원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을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에서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전방위적인 사회 안전망이 한층 보강됩니다. 먼저 부산 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부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에 상한이자 1년분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과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부산의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던 영아수당도 부모 급여로 통합돼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유치원과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의 급식 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업의 거주 조건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관련 시책도 대폭 개선됩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휴일 동안 소형과 중형 차량을 대상으로 소형 차량은 8,000원,
중형 차량은 12,000원으로 각각 2,000원과 3,000원 인하됩니다. 또 부산 시내 보도가 미설치된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해 보도를 신설하고 확장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올해부터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부산 시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진단비와 재난재해복구비 등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문화소외계층 2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가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폐현수막으로 제설이나 물막이용 모래주머니를 만든다는 건데 환경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백운포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한켠에 마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남구가 수거한 폐현수막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모아진 현수막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됩니다. 소각 비용도 문제지만 이때 발생한 유해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폐현수막이 남구에서만 한 달 평균 1,000장이 수거된다는 겁니다. 일반 현수막은 빼고 불법으로 설치됐다 수거된 현수막 양입니다. 이에 남구는 폐현수막을 방제용 모래주머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거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그렇고 우리 소각 비용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 두 개를 문제점을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폐현수막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그 현수막을 모래주머니로 활용하면 두 개의 장점을 같이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 모래주머니는 재질이 얇고 부식이 잘 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터진 주머니에서 나온 모래는 하수구를 막거나 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새 마대는 기존의 마대보다 부식에 강하고 그리고 부피와 모양을 달리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올 상반기에 약 2만 개의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작은 전문 업체나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동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능기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수막 모래주머니는 올여름 수해 방지용과 겨울철 제설함 등에 비치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현수막의 소각 비용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더 높은 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부산이 전국 대도시 중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독사의 발생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40여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던 60대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된 문제, 바로 고독사입니다. 친구, 가족 등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지내다 홀로 세상을 떠나는 쓸쓸한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고독사한 사례는 모두 3,378건. 이는 지난 5년간 고독사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연령별, 성별 특징도 드러났습니다. 고독사는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른바 86세대로 불리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529명, 남성은 2,817명으로 남성 고독사 사례가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실태조사. 그렇다면 과연 부산은 어떨까요?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이 높은 4곳의 도시와 비교해봤습니다. 인천은 8.5명, 광주 7.7명, 충남 8.3명, 그리고 부산은 9.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국 7대 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연령대가 높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거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늘면서 고독사에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5, 60대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나 복지 이런 부분에 이제 배제되거나 단절된 하나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포함해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정신 심리 지원,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고립 가구의 사회 관계망 형성 사업, 스마트 기술 기반의 돌봄 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동, 그리고 이제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 이런 동을 우선적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이런 동에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취하게 된다면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고독사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고립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유대감이 낮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점점 고독사의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은 물론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일 밤 10시 30분쯤 만덕 이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일 밤 10시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개묘년 새해를 맞아 시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전 직원은 2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갖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향해 힘차게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직원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올해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 뜨겁게 하나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산 교육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체육 시간과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토론과 논술 중심의 IB 교육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2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렀고 2023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추가해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학생 줄 세우기 시기라는 계속되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들마다 다른 문제로 시험을 치고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학생별 수준을 파악하는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하나로 체육 활동을 강화합니다. 아침 체육 활동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1인당 한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간 체육대회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교육 시간을 늘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은 디지털 소양 교육을, 5학년 이상은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고 수학여행비도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현장 체험 학습비는 중3과 고3 전체 학생에게로 확대 지원합니다. 한편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는 IB 교육을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2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5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 2028년에는 IB 교육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와 제주에 도입해 시행 중인 IB 교육은 부산교육청이 최근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도 전국 도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취약 대상 아동 예비 소집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호자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실시됩니다. 시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북구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월 30일 화명 대림타운 입주민들이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30일 구포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 1차에서 입주민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덕천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식회사 힘콤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간만일동 동원 로엑스는 지난달 30일 간만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으로 즉석식품 2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남구 부머스 야구단은 지난달 29일 남구청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05만 1,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17일 동명대학교에서 열린 야구단원과 후원자들의 기탁 상품으로 연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산의 육해 공군과 주한 미 해군사령부 장병들은 지난 2일 개묘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결의하며 부산 중앙공원 충원탑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제7지역은 지난달 29일 남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으로 전기장판 60개를 기탁했습니다. 수영구 건축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수영구청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수영구 여성자원봉사원회 후원회는 지난달 26일 수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서구는 1월 2일 오전 9시 구청 구민홀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헌장 낭독과 함께 2023년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강서구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서구가 부산의 중심이 되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주민센터는 꽃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꽃마루 열린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책장에는 성인 도서 350권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부산시는 시청 1층 부산 미래도서관 일부 공간을 활용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관을 조성하고 2일부터 개관했습니다. 홍보관에는 엑스포 홍보대사인 BTS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백월 등 월드 엑스포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체험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동아대학교는 2023년 시무식을 이해우 총장과 교무위원,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승하캠퍼스 경동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총장은 시무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교내 식당에서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지난해 29일 부산시 자원봉사자 대회에 영화 관람권 100매, 해운대 자원봉사센터에 영화 관람권 300매 기부를 통해 사랑과 운정을 나눴습니다. (1월 3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